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업 제3강 시간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 순서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뭔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의미부터 알아야죠. 이게 용어의 정의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수립은 누가 하냐?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에, 이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다는 얘기죠.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시군 같은데, 아니면 시야, 시도 같은데 양쪽에 걸쳐서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 또는 도지사, 시장은 아니고요. 도지사가 해당입니다. 도지사. 주의하십시오. 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정 목적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 구장 및 구조 및 둘 이상입니다. 항상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지역이라는 게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정은 아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시도, 거기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나 도지사가 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서로 권한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구역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시나 군이죠.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나 군에 걸쳐 있을 때,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 지정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 요청이 있어야겠죠. 지정해 달라고 누군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 지정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에 장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냥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 의견 청취를 해요. 그래서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견 청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죠.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한 도지사, 관할도지사 안에 있는 시군에 걸쳐져 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가 다 끝나서 이제 지정할 만하다 그러면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은 지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이 되면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줘야죠. 통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나 지정 절차는 똑같습니다. 물론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안에 심의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지만, 국장의 경우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시고, 그리고 의견 청취하는 경우에도 국장은 관계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지만, 도지사는 거기다 플러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그럼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고 그게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자, 이 공간구조, 또 기능, 그렇죠? 기능 구조, 기능 분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항이 일단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 그렇죠? 녹지하고 환경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거. 그래서 이때는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에 관한 거. 자, 네 번째는 경관계획. 그렇죠. 경관계획도 중요합니다. 경관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그 둘 이상의 뭐 시도나 뭐 시군,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건데 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광역계획권의 교통, 또 물류체계, 물류유통체계 이런 거에 관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광역계획권의 문화, 그리고 여가, 공간, 그리고 방제, 재해를 방지하는 거죠. 방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그 수립권자는 누구인가? 자,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는가? 수립권자. 아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라고 그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여기는 시장, 광역시장 들어갑니다. 특별시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 자, 원칙을 보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데, 도 안에 있어요. 같은 도 안에 있어. 그럴 때는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같은 도 관할 안에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니은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시도에 걸쳐 있는 거니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귿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어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을은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거나, 또는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이 합니다. 그때는 국장이 직접.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칙은 이렇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나와요. 국장하고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원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때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없고요. 세 번째 경우는 도지사 플러스 관할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인데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수립하자고. 그런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이건 시장 군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일단 지정이 된 경우에 벌써 된 상태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자, 기초적인 조사. 요 기초조사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권자가 있을 거예요. 이 조사는 누가 한다? 이 조사는 바로 수립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수립권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생각해보면 누구냐? 국장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고, 시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고, 관계시장 또는 군수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립권자들이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립해야 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자, 그러면 수립을 하면, 기초조사를 하면, 이제 수립을 하겠죠. 근데 이 수립을 하기 전에, 중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중간에 과정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돼요. 이건 광역 계획권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공청회. 자,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일간신문에다가.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 자,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의견 청취. 이 의견 청취라는 거는 누구의 의견 청취냐면은 그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도의회, 시장 군수는 그 해당 시나 군의 의회입니다. 의회. 국회가 아니라 의회, 지방자치단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로서의. 그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회에다가 의견을 기초조사한 다음에 수립한 초안을 보내요. 시도지사나 이 수립권자가 보내면 국토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내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보내는 거고, 만약에 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시군하고 관련이 있으면 시장 군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 광역도시계획 안이죠. 그때 수립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 시군의회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의회에서는 무작정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기한을 정해줘야겠죠.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서류를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국장은 이제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제 도시계획을 아까 송부한다고 얘기했고, 그 송부 받으면 그 시도의회 같은 경우는 역시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그리고 시군의회 같은 경우는 시군의회 시장 또는 군수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시하고 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 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냈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그 안을 보내 30일 내에 이제 의견을 받았으면 다시 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 안을.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면 이 수립은 바로 이 수립권자예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 시장 군수에게죠. 수립을 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그런데 이 승인을 받기 전에 수립을 했다고 바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먼저 승인을 신청해야겠죠.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 자,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안을 보내는 겁니다. 승인해달라고. 다만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국장에게 그 승인 신청을 안 해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을 해서, 원래 시장 군수가 해야 돼. 그럼 도지사가 승인만 하면 되는 건데,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원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니까 도지사는 승인권자예요. 그런데 승인권자가 수립을 했으니까 따로 국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에도 국장의 수립을 받지 않고, 아까처럼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와 같이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도 도지사가 국장의 승인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이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또는 도지사는 뭘 해야 되냐면,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국장이 승인하거나 또는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 협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을, 그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합니다.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죠. 관련 있는 협의를 해야 되고, 역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하기 직전에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으면 뭐냐면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에 수립한 안에, 이거 완전히 수립 확정된 건 아닙니다. 수립한 안에 대해서는 그 수립한 안을 승인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하려면 승인권자는 협의와 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자,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시도지사로 있고, 승인을 받으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인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럼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했을 때는 그 시하고 관계 시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정보합니다. 보내면 관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공고에 게재해서, 즉 인쇄물로 돌리는 얘기죠. 공고를 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그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보내면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는 해당 시군의 공고에 게재하고, 그리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광역도시계획 참고적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행정장성의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행정부 내부의, 행정청 내부의 서만 규율할 뿐이고, 요 광역도시계획이 개인의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광역계획에는 장기 발전 어떻게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재정성의 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나오니까.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범위가. 중요한 게 법입니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도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오늘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 지정권자하고 지정 절차, 그리고 수립권자하고 수립 절차를 좀 주의해서 같이 공부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